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연이에 계속되는 한파에 고드름 추락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 폭포수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드름이 맺혀 있습니다. 13층부터 3층까지 길이만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흘러내린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호스가 터졌는데 그게 물이 바깥으로 뿜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밑으로 날씨가 워낙 추운데 그게 고드름이 된 거죠. 청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상가. 사다리 차에 탄 119 대원들이 도끼로 배수관에 얼어붙어 있는 고드름을 깨트립니다. 주변에는 행여 안전사고가 날까 테이프를 둘러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고드름이 점점 커진 거예요. 커져갖고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떨어져갖고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소방당국은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는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거하시다가는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서 얼른 조치를 받으시고 그 집 주변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해마다 겨울철 고드름 관련 소방 출동 건수는 전국적으로 2천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19에는 고드름을 없애달라는 신고가 290여 건 쇄도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다시 한파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모두 도청 출신 공무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개정되면서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 지역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 부의사관인 3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옥천과 음성, 진천군이 해당되면서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3급이 부군수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인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를 제외한 충북 지역 모든 시군의 부단체장은 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3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임기를 채운 부단체장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단 6개월 만에 도청으로 재발령이 나는 등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4급 부단체장 자리가 3급으로 상향되면 내부 승진은 구조적으로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군 지역에선 4급선에서 인사적체가 불가피하고 아래 직급의 승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승진 잔치로 끝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자치주주권 강화라는 입법 목적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2025년부터 인구 5만 미만 지역에도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부단체장 자리를 놓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알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인사관행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사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지검 수사본부는 도청 행정부지사실과 경제통상국, 청주시 부시장실과 안전정책과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은 증거 보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기한이 10일 연장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감리단장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해 법원에 요청한 구속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민단체가 지역 업체와의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지난 10월 서울 소재 본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으며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여성과 청년 배려 공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충북에서는 여성과 청년 정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후 충북 8개 선거구에서는 2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20명은 모두 남성입니다. 여성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여성 후보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전국 예비후보 등록자의 14%가 여성 인구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과 본 후보 등록이 남았지만 비례대표를 지낸 전 여성 의원 정도만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항상 나가면 아기는 어디다 놓고 낳냐, 아기는 누가 키우냐라는 그 여성이 사회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생각하는 오래된 고전적인 사회적 관념들.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정치권에 혁신을 풀어넣을 청년 후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명 중 20대 예비후보는 전무하고 30대 1명이 도전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는 공천제를 추진하고 있고 선관위도 청년 정치인의 후보 등록 기탁금을 최대 50%까지 낮춰주며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청년들에게 여전히 현실 정치의 벽은 높습니다. 각 정당에서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북 지역에서는 능력 있고 참신한 여성과 청년 정치인에 맞춰야 된다. 현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역대 최고지만 대부분 비례대표 공천에서 도입된 여성 할당제 덕분이고 40대 미만의 젊은 국회의원은 4.3%에 불과합니다. 충북에서는 역대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이를 좌우하는 것은 꼼꼼한 절세 전략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연말 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평균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절세 노하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저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로 17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연간 소득 6천만 원인 남편은 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4천만 원인 부인은 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이상은 500만 원 한도로 15%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고 7월 이후 100만 원 한도의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한도도 200만 원까지 올랐으며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확인과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과 진천 메가폴리스 일반산단, 옥천 이농공단지 등 6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813개 규모의 581만 제곱미터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넓었습니다. 음성군 금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가 착공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음성군은 총 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금암 테크노밸리 내 8,000제곱미터의 터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등의 법정 검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액화수소 제품은 이곳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충북 전 지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조명관리구역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조명도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조명관리구역 지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며 지난 2021년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흥덕구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청주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사분커녕 아직도 개발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돌연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 규모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청주시는 원안 유지나 타당한 대안을 요구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정상동과 오동동, 사천동 일원에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사업비 9,5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주거용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8년 완공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돌연 입장을 바꿔 면적을 180만 제곱미터에서 107만 제곱미터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업성 악화. 땅값과 금리가 상승했고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청주시는 반쪽짜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자기 여건 때문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산업단지가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그 축소되는 면적을 포함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개발지원구역이 지금 3년째 묶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창고도 짓고 어떤 사람은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거래가 돼요. 거래도 안 되지. 주민들은 죽겠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초기 생각했던 공동주택은 아파트 7개 동 건설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맞지 않다며 3개 동 이하로 제동을 건 게 개발 규모 축소의 속사정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조심스럽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의 줄다리기 속에 도심 산단 개발은 멈춰섰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거리 홍보전이 청주 시내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출범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가 마련한 행사에서는 풍물패 공연과 함께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염원하는 피켓과 만장기를 앞세운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 수행 기관은 간편식 시행 방안으로 학교 직영, 위탁 운영, 편의점 시스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TF팀의 논의를 거쳐 학교에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충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충주시 알림동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2주 만입니다. 충주시가 연간 재활용품 수집 선별 예산으로 48억 원을 들여 2억 6천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은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제천시가 충주시 예산보다 20억 원이 적은 28억 원의 예산으로 5억 2천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올리는 데 반해 충주시는 48억 원을 들여 2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활용 분류 수거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